드디어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네요. 그날이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섰다 하고 환호성을 지를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개딸들은 모두 단결하라 투쟁을 위해 이렇게 거리로 나올지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박 대표님, 이 길 잡혔던 속보 보고 안 놀라셨습니까? 그러니까 올 것이 왔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긴급하게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쯤에 보통 선고 기일을 잡는다고 하는데,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는 건 아마 일주일 이상 비공개로 비밀 보안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 할 어떤 필요성도 있겠고,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5월 1일이라 그러길래 다음 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모레인 거예요. 예, 오늘 목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목요일이니까 정말 48시간도 남겨두지 않은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또 이렇게 기회를 미리 잡아놓으면 또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대법관들을 압박하면서, 특히 우리 박지원 의원처럼 이미 3주 전에 무죄라고 또 들은 분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대법원 것들이 심리도 있었던 전에 거죠. 이미 정통한 서식동으로부터 무죄를 그러니까요. 확정받으신 아니 박지원 옹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이 이런 것이 지금 말도 안 되라고 그냥 넘어가는 이렇게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대선이 갈라진다. 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 상황을 예측은 사실은 어차피 뭐 감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보 몇 가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 몇 가지를 좀 추가해 보면, 일단 3월 26일 날 그 2심 재판, 이재명 2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사람들에게 검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으로 서류가 정식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하라고 시켰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잡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서류 송달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정말로 전광석화처럼 네. 진행됐습니다. 서류 송달을 하루 해놓고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양쪽으로 다 인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거 20일 해야 될 일을 바로 이틀 만에 끝내버린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네. 그다음에 서류 분류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다 그냥 바로 끝내버렸고요. 이거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공개하는데 이걸 바로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해버린 거. 어쨌든 이제 그 2심 판결이 3월 26일에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예. 이제 피고인 측이 무죄가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뭐 조치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안 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자연 단축이 한 달 정도 됐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도 빠르게 조치를 했고. 생각났다. 예. 그 헌법 84조에 대한 대한 검토를 시킵니다. 이거 왜?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계되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는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재판이 계속 되어야 하는 상황, 대통령이 설사되더라도 그 상황 말고는 파기환송을 검토해야, 그러니까 그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검토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무죄인 무죄를 낼 경우라면 거라면 헌법 끝나니까. 84조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파기 자판인 경우도 헌법 84조 상관없습니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파기 환송의 경우에. 파기 환송의 해당하니까. 경우에는 헌법 84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심리 2번 하고 나서 그 헌법조에게 그 헌법 84조 검토를 시켰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거 그다음에 파기 환송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가 밥 10만 원 언저리 밥 산 거 가지고 150만 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허위사실 공표는 그보다 훨씬 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없다. 2심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이런 몇 가지 정보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 가지 시나리오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파기 자판이 되는 경우, 파기 환송이 되는 경우. 파기 자판의 경우에는 사례가 없다고는 하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네. 파기 자판의 경우도 예를 들면 완전히 새로 형량이랑 다 정하면 모르겠는데 1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2심에서도 1, 2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1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렇게 시간이 전혀 걸릴 필요가 없는 파기 재판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빨리 할 것은 예상했죠. 왜냐하면 633 원칙도 예. 그렇고 1심이 6개월이 원칙인데요. 2심 6개월을 끌었어요. 지금 이 전 대통령 선거의 사건을 지금 뭐 물론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선거이지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대법원이 속도를 낸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다른 뭐 사건에 비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 속도를 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게 저는 상식에 맞다고 봐요. 아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저렇게 사법 문제를 안고 대선에 출마를 하는데 대법원이 비겁하게 이거를 나몰라라고 대선 이후로 미룬다? 그거는 저는 법관의 양심상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빠른 결정의 선거 기일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하고 무슨 9일 만에 선고를 낸다는 건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뭐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이제 또 반대는 아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냐? 대선 후보 등록까지 너무 촉박하게 만약에 어떤 그 대선 후보 등록을 못할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죄인 경우라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없죠. 보이는 거죠. 근데 무죄가 아닌 경우라면 후보를 새로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 판결이 6월 3일 선거에 최대한 영향을 안 미쳐야 되기 때문에 선거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간,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출연한 사람들 2명의 방송을 봤는데요. 하나는 김승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죠. 네. 이 양반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 민주당은 그 이재명을 그대로 출마를 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거를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예, 그런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비관적인 전망까지 포함해서 이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힘이 알려주는 겁니까? 좋은 거 알려준 것 같은데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그런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인가요, 제주도? 네, 제주도에. 거기 네, 제주 MBC에 변호사. 나가지고 좀 전 황당했는데 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의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출마할 수 있다는 거죠.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공당의 국회의원이면 유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즉 나중에 재판만 하면 무조건 대통령 설사 되더라도 그 박탈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후보로 출마시키는 게 이게 공당이 할 짓입니까? 이거는 공당의 판단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민주당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이재명에게 봉사하는 그냥 일개 시민도 아니죠. 이재명이라는 두목을 모시는 그냥 네. 도당이에요. 도당. 모여있다 할 때 도당. 이재명이라는 두목을 모시고 있고, 이게 한 명은 판사 출신이고 한 명은 변호사 출신인데 국회의원들인데 아니 그 법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가져다 놔도 독재적이고 무도한 사람 밑에서 있다 보면 다 똑같은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다중자아 2개 이상의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이렇게 개인일 때는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민주당이 일원으로서 있을 때는 또 다른 회로가 막 작동을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그 김동연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해 주셨네요. 이게 만약에 그 파기 자판. 자판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음. 이제 이재명은 바로 이제 아웃이잖아요. 선거에서 아웃이 되면 민주당은 긴급하게 원샷 경선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죠. 차순위 승계 그런 건 민주당 당원 당규에 없는 그렇죠. 걸로 저는 알고 왜냐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머지 두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야 되냐 그렇게 문제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대리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후보가 되겠죠.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우원식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을까요? 글쎄요, 이미 좀 찍힌 것 같은데요. 불가능하죠. 국회의장이 지금 현직 국회의장이 당적도 없는데 네, 당적도 없습니다 지금. 네. 혹시 박지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하여튼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그래도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잡아주지 않을까요? 5월 1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뭐 욕도 많이 먹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뛰어난 법관들, 뭐 실제로 더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뛰어난 법관들이 간다고 보통 알고 있는 대법원. 대법원이 바른 법대로 똑바로 시간 안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틀 뒤면 알게 됩니다. 네, 그럼요. 뭐 헌법재판소야 어느 정도 이제 뭐 정치적 결정을 하고 워낙 외풍에 좀 시달리곤 했지만 뭐 우리가 대법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관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 예, 48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